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전쟁 발언, 무인기가 날아오면 때려잡고 철통 같은 방위 태세를 구축하면 될 일인데 마치 화풀이 하듯이 이렇게 전쟁이라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해도 될까요? 한반도의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쟁의 승자가 어디 있습니까? 강한 의지를 나타낼 다른 표현도 있을 텐데 듣기만 해도 무서운 전쟁 발언, 국민들은 불안해합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12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시사 1번지인데요.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영 숙명여대 격언교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최양호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발언을 너무 쉽게 입에 올리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제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한 자리에서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상대에게 핵이 있든 대량 살상 무기가 있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 준비, 전쟁 대비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했는데요.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우리의 단호한 태세를 강조하는 것 충분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말을 먼저 입에 올리는 것, 국민들이 듣기에 너무 불안하지 않을까요? 당장에 자식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얼마나 연말연시가 두렵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은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칩시다. 이긴 겁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말할 수 없는 약탈과 처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전쟁은 공멸인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한번 우리 패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장윤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전쟁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있을 수 없는 발언이죠. 대통령 입에서는 가장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겠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메시지여야 하는데 대통령 스스로가 나서서 전쟁 불사 발언을 너무나 쉽게 올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제사회에 대고 자, 우리나라 이렇게 위험하니까 투자하지 마세요. 다 떠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죄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내년에 상당히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다 떠나면 그래서 나라 경제가 정말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에 놓이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저는 이런 위험천만한 발언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상당히 어리석고요. 그리고 여당에서도 대통령이 이 정도로 막가자는 수준으로 나오면 이거 제어해야 됩니다. 도대체 여당 국회의원들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정도 되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발언은 평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옳죠. 메시지 전문가,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단호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용납하지 않겠다. 또 뭐 북한을 향해서 야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참고 있는 줄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전쟁이라는 말을 대통령이 먼저 꺼낸단 말이에요. 사실 전쟁이란 단어는 최종 상태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발언이 저는 먼저 한두 번은 나올 필요는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초반에 무인기가 어쨌든 그게 약간 뭐 회색지대 도발이긴 하더라도 도발은 도발이니까 그리고 북한이 워낙 많은 미사일을 쏴야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우리가 어떤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북한에 대한 그런 심리들 불안 심리들이 있었다고 치면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국방통수권자로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계속 지금 이틀째 반복돼서 나온다는 거는 저는 대통령께서 국방장관의 역할과
그 군 통수권자로서 역할이 조금 혼돈하고 있으신 거 아닌가 싶은 게 이제쯤은 군사적 단계에서 그러니까 군사를 관리하는 그런 실무단 국방 단계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대통령은 최종 메시지 관리자로서 어떤 그 말하자면 그 대통령 메시지는 최종적으로는 안정된 상태로 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끝까지 간다 그러면은 물론 전쟁이라는 말은 확전이라는 말 이런 말들은 어떤 그 말하자면 도발에 대한 결과물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꾸 먼저 꺼내다 보면은 북한이 먼저 당신들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또 자극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빌미를 줄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사실 그것도 살짝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장관이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그런 보고를 대통령한테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원점 타격하겠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 했을 때 국민들이 든든해했죠. 그러나 그것은 국방장관의 그렇죠. 입에서 나온 말이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만약 그 자리에서 다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원점 타격하세요라고 지시한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 번쯤을 더 거둬들인 이른바 좀 말하자면은 필터링 효과가 좀 있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이 지금 대통령의 말씀이 최종 상태로 지금 나가버리니까 그 당시에 지금 거둬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지시하자마자 바로 군이 지금 그 5년 만에 군사훈련을 재개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상쇄시키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지금 이것이 저 위기 관리가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또 그런 의구심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세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영 교수, 대통령이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런 표현을 썼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 다 이제 분석하고 메시지 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틀 연속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기획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른바 아마 광인 전략이라는 거 그거를 아마 차용한 것 같아요. 광인 전략, 우리 이제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트루먼이 한국 전쟁 때 북한 지역에 원자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다음에 닉슨이 베트남 정제 때 북베트남에 원자탄 터뜨릴 수 있다. 그렇게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바로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누가 이제 차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북한은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 상대가 아니다라는 또 상황도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이 외교 안보 전략을 쓰는 분들이 표현하자면은 소화병적 냉전주의에 빠져 있다. 우리 이제 소화병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한 대 때리면 같이 때려야지. 이런 사고라든가 또는 이 프로세스라든가 과정은 생략된 채 거친 언사를 통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이제 라벨링하는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소화병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친 표현을 통해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저는 전략적 기획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윤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외교 안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 경제적 측면,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하지 못한 이 안보만 아는 사람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극히 위험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양 원장 보수 맞죠? 네? 보수. 예. 보수죠? 예.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하면 보수가 결집합니까? 결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실 말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전쟁을까지도 불사한다는 그런 뭐 결단력을 내려주면서 차후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견에서는 우리 검찰청 같은 데는 매일 내놓는 게 그거 아닙니까? 범죄와의 전쟁, 그다음에 뭐 마약과의 전쟁, 뭐 이런 연장선상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북한의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은 줘야 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후속 조치를 뭘 할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의 이런 발언 이후에 마치 공교롭게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다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44.05%, 코스닥은 13.08% 지금 하락했는데, 장윤선 기자,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보수의 결집이라든지 또는 뭐 지난번에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갤럽 조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2주 정도 네. 이제 갤럽이 쉰대요. 혹시 그런 부분 좀 고려한 측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오로지 총선. 이거밖에 생각이 없구나. 오로지 국내 정치, 그러니까 외교 안보라든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가 없고 국내 정치용으로 이렇게 센 발언을 한다. 근데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 윤 대통령이 겁먹었구나.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겁먹었을 때 발언만 내가 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걸 겁먹겠습니까? 저는 우습게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대가 와가지고 다 휘젓고 6시간 동안 하고 사실상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4대는 돌아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찍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찍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군에서는 용산은 안 찍었다, 대통령실은 안 찍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가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마치 하인리히 법칙처럼 상당히 큰 위험을 앞두고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들이 계속 중첩되는 것처럼 지금 상당히 전반적인 정세가 대단히 위중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형편없었습니다. 이런 대응을 보고 북한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제 군사안보 전문가들 얘기합니다. 파리 잡는데 지금 소 잡는 칼, 부엌 잡는 칼로 막 잡겠다고 난리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상황을 평화와 대화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도 저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달라고 미국에도 남한에도 호소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러저러한 전략과 전술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정부가 끊임없는 군사 모험주의로 대화하지 않는다면 저는 내년 상반기에 그야말로 국지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실제 그런 얘기가 위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 잡는데 소 잡는 칼 써도 못 잡았어요. 지금 그 2m짜리 무인기 잡는다고 전투기 띄웠죠. 공격용 헬기 했죠. 뭐 이렇게도 못 잡았어요. 근데 정말 알치부터 죄송합니다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렇지만 전쟁은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게 우발적인 부분이거든요. 저쪽에서 5대 띄우니까 우리는 3배 띄워. 조치를 해야 돼.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확전을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발성이 사실은 항반도 같은 데서 새로운 국지전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당장은 북한과 한 라인을 가동해서 항의하고 그다음에 외교 제재라든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방법인데 그런 이야기 아예 없어요. 대통령께서 국방연구소 찾아가지고 전쟁 평화를 얻으려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한 줄 메시지를 냈잖아요. 사실 이 말은 이제 그 서기 4세기경에 이제 로마의 군사 전략가 플라비우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평화를 원하면은 전쟁을 준비하라. 예. 당시 그때 로마 상황이 이제 워낙 세계 강대국이어가지고 국내가 그러니까 근데 로마 상황이 굉장히 이완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들의 침입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데 저는 이 말씀을 차용해 온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월한 군사 전력 가지면 쟤네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의 방점을 지켰는데 사실은 무인기 도발은 애매한 지점의 도발이었거든요. 이게 레드라인을 넘은 건 또 아니었어요. 그러고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북한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 비대칭 전력이 북한이 강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전력은 우리가 세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말하자면 비례성 대응으로만 해도 될 문제인데 정말 이게 우리가 그 미사일 도발만큼이나 센 도발로 우리가 봤어야 했느냐. 물론 우리 서울 상공에 무인기가 들어온 거는 정말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전 발언까지 갔어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 보수 정권의 수장과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심시키자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플라비우스의 말씀을 차용해서 메시지를 낼 거라면은 저는 오히려 그냥 우리가 준비에도 방점을 찍으면 될 일이지 우리가 먼저 확전까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먼저 결과물을 낸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좀 위험하다 보는 거예요. 로마의 누구요? 플라비우스라는 군사전략가. 예를 들어서 플라비우스 말을 인용을 해서 대통령 얘기를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로마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라. 그런 말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그 누구 말인 것처럼 얘기 안 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리형 이제 메시지가 대통령께서 나갔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전쟁을 불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력한 메시지는 좋긴 하지만 대통령의 말씀은 최종 상태라는 거 그거를 저는 항상 좀 염두에 두셨으면 근데 좋겠다 저는 생각해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센데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군사작전 지휘권이 미국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전두환 때도 이제 아웅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치고 싶었고 박정희 때도 김신조 내려왔을 때 치고 싶었지만 당시에 이제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이 그냥 한 대 맞고 끝내라.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스텔스 전투기 막 폭격기 동원해서 한미 연합훈련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북한은 실제로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니네가 한미 연합훈련 할 때마다 오금이 저린다. 너무 불안하다. 실제로 우리가 군사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해결을 원하는 건데 우리는 계속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세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도 뭔가 하기 위해서 이제 드론도 띄우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북한이 동계훈련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그때 북한이 일하면 우리 2배, 3배로 갚아줘라 이런 방식으로 해도 실제로 되는 것은 없는 상황인데 말만 세게 해서 뭐하냐. 결국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중국 문제 있죠. 미국이 우리 끝까지 안 도와줄 수 있다. 미국 너무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이독경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믿지 않고 얘기를 안 듣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귀착될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그래도 2013년도에 정전 협정을 파기를 합니다. 양쪽 나라에서. 그럼 이제 10년이 지나온 상황인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면 단호하게 굳건하게 땅을 밟고서 뭐 전쟁이 과한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준비하는 과정으로 지금 충분히 메시지는 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평화를 지키려면은 전쟁을 한다. 그런 표현하는 방식에다가 또 어휘력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뺀다 그러면 진짜로 지금은 뭐 과거 정권에서 군사훈련 안 한 것까지 다 우리가 합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전협정 10년을 파기한 것에 대한 다시 보는 계기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압도적인 전력, 상대방보다 훌륭한 무기, 그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그게 전술이죠. 최고의 승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의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일단 하나가 돼야 단합해서 싸우고 적을 이길 수 있지 뿔뿔이 흩어지면 아무리 훌륭한 무기라도 다 두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7일 전쟁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이제 안보 교육 차원에서 한 얘기인데 미국에서 유학 와 있던 이스라엘 학생과 이집트인가요? 이집트죠. 이집트 학생들이 이렇게 보여줬던 태도가 확연하게 달랐다. 전쟁이 났다라고 하니까 두 나라의 학생들이 전부 다 짐을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학생들은 전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짐을 싸고 이집트 학생들은 전부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 위해서 짐을 쌌다. 이미 그때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났다. 뭐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우리가 들으면서 자랐는데 지금 정말 전쟁 발언 이렇게 하기 전에 국민이 하나 되는 것을 먼저 만들어야죠. 지금 무인기 보내가지고 노렸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먹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론 분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 하나 찾아보니까 이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2월 24일 날 2차 토론회에서요. 이 발언을 하셨네요. 하시면서 뭐라 했냐. 평화는 힘에 의해 유지되는 것인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도 있다라고 얘기한 이거 미뤄 봐서 그때 했던 걸로 봐서는 철학인 것 그건 같네. 굉장히 옛날 이야기인 거예요. 전쟁 발언이 전쟁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금방 그 백운기 앵커님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손자병법이라든가 이 서양에서 클라우제비츠라든가 전부 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총력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력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전쟁 발언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 폭락하고 외국의 투자자들 빠져나갈 수 있고 경제 위기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섣부른 전쟁 발언이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총력전의 기능, 국민 통합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역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요. 사실 이제 1월 달에 블링컨 장관이 지금 중국을 가거든요. 분명히 이 얘기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맥케시 하원 의장이 1월 3일 날 의회 열면은 바로 대만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외교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란 화두가 지금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보면은 뭐 사실 뭐 할 말은 하신 건데 표현적으로 너무 국민을 불안하게 한 점, 그렇죠. 뭐 예, 그런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저는 얘기. 할 말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40km를 각각 남북이 따져보면 우리는 수도권 인구가 군사분계선 바로 그냥 다 시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수도권 그 불균형 때문에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인구의 절반을 담보로 막 전쟁 불사 발언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군사분계선 40km 가봐야 뭐 개성, 송악산 이런 정도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우리처럼 많이 몰려 살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랑 상황이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전쟁 불사 발언을 막 우리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자, 우리 지금부터 전쟁해도 좋습니다라고 국민들이 동의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 엄청 야단치고 질책하고 그리고 본인이 나서서 전쟁 불사 발언을 막 한다. 저는 이 자체로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실익도 없는 이런 발언을 함부로 하고 있다. 매우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드님, 전쟁은 공멸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영화처럼 피 조금 나고 그만인 줄 압니까? 김두래님, 요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정희김님, 평화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으짜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오셨는데. 선화진님, 당신이 군대 가세요. 그럼 믿을게. 김은숙님은요, 분노, 단호 듣기 불편합니다. 새해 금지어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소망님,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다 잿더미가 되는데 이기면 뭐 합니까? 이런 걱정, 우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단호한 안보 태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어떤 표현을 쓸 때는 왜 저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때는 왜 저러는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압니다. 아, 저렇게 할 때 북한이 어떻게 하겠구나라는 것도 이제는 내다보고 대통령이 이런 표현 쓸 때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좀 생각도 좀 하고 너무 쉽고 가볍게 이런 표현을 올리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해서 오늘 첫 번째 이슈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은 사자성어를 정하잖아요. 예. 근데 한자를 쓰는 3개국 중국, 대만, 일본, 이제 한국인데 거기는 한자를 딱 정해서 항상 해요. 매년. 예, 사자성어. 마지막으로. 근데 올해에 나온 뽑힌 글자가 뭐냐면 전쟁할 전자예요. 아, 어느 나라에서 정한 게요? 3국이 똑같이 나왔어요. 아, 중국, 똑같이? 대만, 일본이 똑같이 전쟁할 전자인데 예. 그 전자에는 분명히 이제 뭐 인플레이션과의 뭐 전쟁 뭐 예. 이런 것들이 또 뭐 많이 이제 코로나와의 있겠습니다만은 전쟁도 있을 거고. 예, 코로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이것을 너무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사실은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이 전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감도 느끼지만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부분도 있다. 특히 대만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인 외교가에서의 전자는 옛날처럼 완전히 금기어는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저는 백운기 앵커께서 좀 전에 그 국민 통합이 이제 그런 정신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클라우제비치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한 번만 더 인용하면은 카를 폰 클라우제비치라고 전쟁론을 쓴 유명한 전쟁 그 이론가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기는 칼집에 불과하고 정신이 칼날이다. 라는 그 명언을 남겼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아까 그 이스라엘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일들을 뒷받침해 준 이론인데 결국은 국민들의 그
일치된 그런 마음이 사실은 그게 최고의 힘인 거죠. 지금 대통령 발언이 제가 아까 소화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뻥카처럼 들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작전권도 미국에 있고 아니, 근데 순간적으로는 국제 정치에서는 사실 블러핑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필요하죠. 그 용어가 고급지고 전략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어린애들 그 흔히 둘이 맞싸울 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수준으로 나오니까 이게 진짜 뻥카처럼 보이는 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옛날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압록강에서 먹고 북진 통일한다고 큰 소리 쳐놓고는 북한 쳐들어오니까 잘 싸우고 있습니다. 방송 틀어놓고 바로 먼저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블러핑 용어는 원래 고급진 단어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블러핑 용어는 그냥 말하자면 도박판에서 쓰는 용어처럼 쉽고 강렬한 언어로 가야죠. 아니 근데 근데 이게 대통령이 실제 있으니까 인터넷 문제죠. 댓글들 이렇게 보면 그 이승만 전 대통령 차용해가지고 한강 다리 끊고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되게 뭐, 스스로 우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세트님 이런 글 주셨어요. 이 겨울에 최전방이라도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네. 예.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무인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고 마음껏 유린하고 지금 돌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부 장관한테 질책하고 이러는 메시지도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 저렇게 좀 혼 좀 내야지. 사실 그 메시지 나온 것도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요. 대통령이 직접 혼내는 것을 우리 국민이 들은 바가 없어요. 우리 국민이 들은 것은 전 정부 탓하는 얘기였어요. 맞습니다. 뭐 훈련 안 해가지고 이랬다. 그랬는데 반응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뭐 이것까지 전 정부 탓하기엔 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부랴부랴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국방부 장관 엄청 혼냈다.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마사지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그렇게 뭐 혼냈다는 메시지 나오는 것 그 뒤늦게라도 좋죠. 그리고 또 이럴 때 이제 전방이라도 방문해서 그렇죠. 네. 안보태세 점검하고 또 뭐 정군 지휘관 회의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안보태세를 딱 다지는 모습. 근데 NSC도 안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여당에서 많이 지금 뭐 전쟁하고 있는데 무슨 회의하고 앉아 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실 해명이. 아니 영화를 봐도 막사에서 다 회의합니다. 전쟁 중에 전략 회의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조차도 아무것도 네.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제일 큰 문제죠. 15 듣고 이어가죠.